오늘 첫 번째는 체코 원전 얘기를 좀 해보죠. 이게 3월 달에 원래 계약을 맺기로 얘기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에서는 원래 하기로 했던 거 안 하면 되게 불안해하고 부정적인 내용들이 이제 더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올 법했죠. 근데 일단 어제 체코 경쟁당국에서 프랑스가 제기를 했었던 한수원의 원전 절차, 우선 협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이의 제기했던 부분을 이유 없다라고 기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수원이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는데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인만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5월 7일 날 될 것 같다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그거는 가봐야 되는 거고요. 사실 제가 주목하는 건 사실 이거는 뭐 이제 이렇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수원이랑 계약을 하는 거는 시기상의 문제지. 이게 근본적으로 계약 자체가 원점으로 들어가 이런 일은 좀 없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좀 제일 마지막 줄인데요. 이번에 한수원이 그 계약을 체결한 두기가 두코바니에 이제 위치한 원전이죠. 지금 체코 정부가 거기 두코바니라는 지역에 원전을 원래는 이제 4기 얘기가 처음에 나왔습니다. 4기의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단지를 조성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 2기만 먼저 계약을 좀 했던 거고 그런데 마침 그 전체 단지에 들어갈 4개에 대한 나머지 2개 부분, 이 2기에 대해서도 체코 정부가 이제 추가로 입찰을 할 계획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면 우리가 두코바니에서만 4기의 원전을 모두 다 우리가 계약을 따낼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작년에 체코 원전 그 계약할 때 나왔던 얘기가 이 테멜린이라는 지역에 또 이제 2기 정도의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제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그 테밀렌 2기도 한수원이 우선 협상자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좀 우선권, 그러니까 우선 협상권을 이제 우리가 좀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그거에 대한 아마 협상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뭐 굉장히 이제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총 우리가 체코에서만 6기의 원전을 다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좀 가져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체코가 한수원을 선택했던 즉 K 원전팀을 선택했던 이유도 여러 가지 뭐 가성비부터 납기인의 준수 그다음에 체코의 어떤 이 원전 관련된 기술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지원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를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조건이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잘하면 우리가 이렇게 뭐 6개 다 가질 수도 있겠고 뭐 적어도 4기 정도는 우리가 좀 뭔가 한번 해볼 만한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질 법해서 좀 사그라들고 있던 원전 관련된 이 수출 기대감 다시 좀 불을 붙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걸리는 건 그겁니다. 지금 한수원 우리가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올 1월에 계약을 합의를 최종적으로 하면서 유럽 쪽의 원전 부분들은 웨스팅하우스가 이렇게 우선 협상자, 그러니까 최종 계약자로 이제 전면에 나서고 우리는 이제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좀 합의를 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드린 대로 희망사항은 6개를 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사항이긴 한데 이 웨스팅하우스의 합의권, 이게 향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이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네덜란드라든가 이쪽에 우리가 네덜란드가 몇 나라가 있었죠. 이런 쪽에 우리가 들어가려다가 다 입찰을 지금 포기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가 이게 이제 최종 변수로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체크 사항 보죠. 어제요, 무디스하고 한신평, 한국신용평가하고 공동 웨비나라는 건 이제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하는 걸 웨비나라고 하죠. 웨비나를 가졌습니다.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트럼프 관세 정책이 이제 한국 경제, 또 한국의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예상하고 있는 내용과 아주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눈여겨볼 만한 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제 고부가 제품의 가격 경쟁이 저하될 수 있다. 뭐 대표적인 HBM, DDR5 같은 게 되겠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가 조금 더 크다라고 좀 봐야 될 부분이 앞서 이제 SK하이닉스 어제 실적 발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단 적어도 당분간은 HBM 분야에서 SK하이닉스의 이 시장 장악력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에서 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을 납품을 하는 게 이제 본격화되더라도 결국은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그러니까 가격을 좀 떨어뜨릴 수 있을지는 모르더라도 수요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전제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우려를 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만 철강, 자동차 쪽은 역시 이제 우려가 꽤 컸습니다. 특히 철강 같은 경우는 포스코 쪽하고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내 생산 거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포스코홀딩스가 현대제철의 미국 루이지애나 공장, 이 제철소 짓는 거에 공동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 사실 그런 배경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당장은 뭐 제철소 짓는 게 뭐 내일 모레 딱 완공을 해서 바로 그다음 뭐 2, 3일 뒤에 이 쇳물을 뽑아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포스코의 어떤 미국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다. 세아제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번에 그 LNG 프로젝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얘기 나오면서 국내 이 강관주들 굉장히 주가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주가가 유난히 많이 올랐던 회사들이 세아제강은 미국에 공장이 없지만 세아제강 홀딩스는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넥스틸, 휴스틸 이런 회사들도 미국에 공장이 있거든요. 강관 공장이.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여파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또 철강주들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동차는 어제 현대차가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지금 이제 북미 쪽에 현대자동차, 기아가 갖고 있는 공장들이 멕시코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그런 거죠. 미국에 파는 거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생산을 확대를 한다. 이 방법이 일단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팔던 물량들을 캐나다 그 물량들은 이제 멕시코로 보내고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던 거는 또 캐나다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북미 내에서의 어떤 호환 작업을 좀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관세가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노출 그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대차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굉장히 큰 어떤 부담감, 이런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꽤 좀 가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 지난달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조지아 공장 플랜트 조지아 공장이 좀 완공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생산량을 50만 대까지 확장한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비중 이 부분에 있어서의 현대자동차가 관세에 대한 어떤 부담은 어쨌든 자꾸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번에 좀 우리 정부가 이 품목 관세 얘기도 좀 했다고 합니다만 품목 관세를 최소화하는 거 이게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조선주 얘기인데 어제 조선주 좋았죠. 현대미포 어제 15%나 급등을 했고요. 실적 발표 내용이 워낙 좋았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실적이 좋았고 HT현대중공업도 실적이 좋았고 실적이 좋았던 회사들 주가가 어제 좀 반등을 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이 양반이 누구냐면요. 미국 해군성 장관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정부 때 이제 새로 이제 임용된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달 30일 날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죠. 그렇게 와서 한화오션이라든가 HT현대중공업 등 조선주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새로 장관이 됐으니까 지금 미국은 한국의 조선업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와야 되겠죠. 그래서 좀 오는 거고 와서 뭐 예상되는 내용들은 MRO 얘기도 좀 할 것 같고 뭐 할 텐데 뭐 일단 MRO 관련돼서는 MRO 시장은 뭐 20조 원, 연간 20조 원 규모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굉장히 좀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긴 한데 뭐 그거 다 우리 주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고 일단은 우리가 MRO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우리가 MRO 캐파를 좀 파악을 좀 하러 온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전임, 그러니까 바이든 전임 장관 같은 경우 2월 달에 왔을 때 우리가 MRO를 우리 쪽이 6척 이상 좀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의사를 개진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사실은 도크가 많이 차 있는 상황인데 이 MRO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오픈된 도크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폐쇄된 도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폐쇄된 도크를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또 거기에서 연간 얼마나 많은 미군의 해군 군함들을 MRO를 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번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어쨌든 작년보다는 올해 미 해군의 MRO 쪽의 포션이 좀 더 커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은 뭐 충분히 가져볼 바 할 것 같습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